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3월부터 LG, 삼성을 시작으로 2021년 TV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하피TV에서는 이 신제품들이 발표되면 소개도 해드리고 리뷰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TV 신제품들이 발매되기 전에 하피TV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TV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는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AKTV 대체 언제 사야 해? 입니다. 구독, 알람 설정하고 하피TV만의 공동구매 및 이벤트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세요. AKTV는 해상도가 7680 by 4320인 TV를 일컫습니다. 4K TV와는 가로 해상도가 2배, 세로 해상도가 2배, 총 해상도가 4배입니다. AKTV는 샤프가 2017년 세계 최초로 AKTV를 발매하면서 시작되었고, 이듬해인 2018년부터 OLED에서도 AKTV가 발매되어서 본격적인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에도 AK 컨텐츠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2021년 컨텐츠의 메인스트림은 여전히 4K입니다. 둘러보면 4K 컨텐츠는 OTT, UHD 블루레이, 게임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죠. 4K TV가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되었으니까 지금까지 오는데 약 8년이 걸린 셈입니다. 이렇게 AK 컨텐츠가 없는 상황에서 AK TV를 구매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2021년에는 적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첫째, 가격이 비쌉니다. LG OLED TV를 예로 들어보죠. 현재 77인치 AK 최저 가격이 1,800만원대입니다. 4K 77인치 저렴한 모델과 비교하면 가격 차이가 무려 4배가 납니다. 상위 모델인 OLED 갤러리 TV와 비교해도 2배가 나게 되죠. 물론 비싸도 콘텐츠가 좋으면 살 수 있죠. 둘째, AK 콘텐츠가 없습니다. 2021년 기준 AK 콘텐츠가 없어도 너무 없어요. AK TV 사놓고 4K 콘텐츠만 본다? 아무리 스케일러가 좋다고 해도 4K 콘텐츠를 업스케일링해서 보게 되면 화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4K TV 콘텐츠는 4K TV에서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AK 콘텐츠 시대는 대체 언제 오는 걸까요? 지금부터 AK 콘텐츠 현황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첫째, 유튜브입니다. 현 시점에서 AK 콘텐츠가 가장 많은 곳은 바로 유튜브입니다. 최근 DSLR에서 AK 촬영이 가능한 모델이 부쩍 늘어났죠. 이렇게 촬영한 콘텐츠가 어디 가겠어요? 다들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2015년부터 AK 서비스를 시작해서 콘텐츠 수가 제법 됩니다. 유튜브에서 AK로 검색하시면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죠. 이제는 아이돌 직캠도 AK로 올라오는 시대입니다. 주의할 것은 직캠 중 일부는 최신 갤럭시 모델과 같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이라는 점입니다. 이들 영상은 해상도만 AK일 뿐 화질은 그리 좋지 못하니 참고하세요. 둘째, AK 위성방송.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본에서는 지난 2018년 12월 1일부터 AK 위성방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한국 스카이라이프, 유럽에서도 시연은 성공했지만 실제 송출을 시작한 것은 일본뿐입니다. 일본은 80년대 아날로그 HD 방송도 가장 먼저 성공했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HD 방송,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4K를 뛰어넘어서 BBC와 AK 시험 방송을 했습니다. 이후 6년을 준비해서 세계 최초로 AK 위성 방송을 시작했고 지금도 서비스 중입니다. 올림픽 월드컵은 가전업계의 최대 호황 시즌이죠. 특히 TV는 20%에서 50%까지 매출 상승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왜 2018년 12월부터 방송을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2020년 7월 개최 예정이었던 도쿄 올림픽 때문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AK로 올림픽을 송출하고자 만반의 준비를 마쳤던 거죠. 그래서 2019년부터 AK TV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올림픽 AK라면 참을 수 없지 라는 마음을 노린 거죠. 그런데 지난해 열려야 했던 올림픽이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되고 올해 7월 23일이 개막일인데 백신이 더디게 보급되면서 일본도 하반기에나 접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올림픽 특수를 맞이하고자 했던 TV 제조사의 바람이 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AKBS 위성방송은 한국에서도 시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에 국내 1호로 설치해보려고 일본에 가서 실제 시청도 해보고 장비도 마련해놓고
사무실, 아파트 모두 BS 안테나가 설치가 불가능해서 실패했었죠. 그러면 일본 AKBS 방송 스펙을 살펴봅니다. 해상도는 AK, 코덱은 HVC를 씁니다. 생영역은 BT2020, HDR 등 지원하고요. 영상 신호는 비트레이트를 낮추기 위해 4대 2대 0을 채택했고, 사운드는 AAC인데 흥미롭게도 22.2 채널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거창해 보이지만 기존의 5.2 채널을 확대한 것입니다. 그냥 돌비 애트모스를 쓰는 편이 좋았을 텐데 이 기술을 일본 NHK에서 개발하고 10년 이상 홍보해왔던 터라 쉽게 포기를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질은 제가 일본에서 시청해본 경험으로는 그렇게까지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AKBS는 비트레이트를 최대 100mbps로 잡고 있죠. 수치만으로는 지금의 UHD 블루레이와 유사한데 코덱이 HEVC로 바뀌면서 압축률이 좋아져서 AK60 프레임을 100mbps로 충분히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KBS의 화질이 AK 화질의 진가인가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해외 전시에서 AK 방송용 카메라로 촬영해서 바로 본 영상보다 확연히 떨어졌습니다. 영상을 압축해서 전송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추측해봅니다. 컬러의 질감이 좀 밋밋하고 평면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것이 2020년 1월이니 그 사이에 화질 개선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현재 AKBS는 지난 1년여의 시간 동안 AK 콘텐츠를 성실하게 쌓아왔습니다. 세계 3대 콘서트홀이라 할 수 있는 빈 필하모니, 베를린 필하모니, 로얄 콘체르토 허버의 공연 실황을 AK HDR 22.2 채널로 레코딩해서 방영했고, 프랑스의 협력으로 루브르 오르세 미술관의 수많은 작품들을 AK로 담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AK 드라마인 스파이의 아내도 방영했습니다. 이 영화는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작품인데 한국에도 잘 알려진 아오이 유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극장판으로 편집해서 지난 부산국제영화제 소개되었었죠. 그리고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AKBS 서비스 게시일에 AK로 방영되었습니다. 이 영화가 영화 개봉 50주년이었기 때문에 당시 촬영되었던 70mm 오리지널 필름을 AK 해상도로 디지털 리마스터링 하게 되죠. 이때 감수를 IMAX 필름 오덕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UHD 블루레이가 재발매될 수 있었던 거죠. 70mm 그리고 IMAX 필름을 디지털로 변환할 때 최소 AK는 되어야 그 화질을 담아낼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AK 시대에는 과거 70mm 그리고 IMAX 필름으로 제작되었던 영화들이 대거 AK로 소개될 것 같습니다. AKBS 위성방송에서는 바로 이 AK 데이터를 가져와 AK 해상도로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0mm AK 두 번째 작품이 바로 오드리 헵번의 My Fair Lady였습니다. BS AK 방송을 보시려면 국내에서도 샤프의 외장형 셋톱박스를 구매하시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도 이 방송이 한국에서 시청 가능한지는 체크해보지 못했는데요. 만약 한국에서 시청하려는 용자가 계시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게임. 지난해 발매된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시리즈 X는 모두 AK 게이밍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플레이스테이션 5의 AK 지원은 스펙상 지원이고 나중에 업데이트해준다고 발표만 하고 기약이 없습니다. 과거처럼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가 나와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드네요. 엑스박스도 이번 신형 모델이 AK 120Hz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PC로는 엔비디아 3090 같은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로 AK 게이밍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AK 게이밍 영상이 많으니까 참고하세요. 넷째, OTT.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디스크가 인류 역사상 마지막 영상 패키지 미디어인 UHD 블루레이입니다. 4K 영상을 담고 있죠. 하지만 AK 시대에는 이런 디스크 미디어는 나오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럼 AK 영화는 뭐로 보아야 할까요? 바로 OTT죠. 일례로 돌비가 지난 2014년에 돌비 비전을 발표하고 2년 동안이나 보급을 못했습니다. 이유는 UHD 블루레이에서 적극적으로 돌비 비전을 지원해주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는 헐리우드 영화사들이 돌비 비전 지원 디스크를 내놓지 않은 겁니다. 제작 환경을 돌비 기준으로 바꿔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화사에서 쉽게 해줄 리가 없죠. 영상 시장에서 헐리우드 영화사는 갑 오브 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비가 OTT로 방향을 선회해서 당시 주력 OTT 서비스였던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부두의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가장 잘 활용한 서비스가 바로 넷플릭스죠. 넷플릭스는 4K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아예 돌비 비전을 기본 스펙으로 삼아버렸습니다. 데어데블, 마르코 플로와 같은 작품을 시작으로 컨텐츠 수를 대폭 늘렸고, 때마침 LG OLED TV가 2016년 모델부터 돌비 비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돌비, 넷플릭스, LG라는 트라이앵글을 형성할 수 있었죠. 덕분에 돌비는 돌비 비전을 영화사 도움 없이도 쉽게 보급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소비자에게 최고의 화질을 서비스하는 OTT라고 각인시킬 수 있었습니다. LG도 마찬가지로 고화질 TV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죠. 이후 넷플릭스는 자사 콘텐츠 제작자에게 아예 촬영 카메라를 지정하고 돌비 비전을 기본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넷플릭스는 자사 콘텐츠에 사용하는 카메라를 아예 제한시켜버렸습니다. 지금 이 표는 넷플릭스 파트너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카메라 지원표인데요. 보시면 아리, 캐논, 레드, 파나비전, 소니, 블랙매직만 쓰게 하고 있죠. 이 중 아리와 소니는 6K까지만, 파나비전과 레드는 8K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8K 시대를 대비해 제작자들에게 아리, 레드를 더욱 추천하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퀸스 갬빗이 바로 8K 레드 카메라로 촬영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최종 DI만 4K로 작업해서 현재 4K로 서비스하고 있죠. 그리고 넷플릭스는 이 8K 데이터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8K 컨텐츠 공급할 때 쓰기 위해서죠. 화제작이었던 버드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촬영을 8K 레드 카메라로 했습니다. 최근에 브리저튼 화질 참 좋았죠. 아리와 소니 카메라를 가지고 6K로 촬영했습니다. 국내 작품인 킹덤도 8K 레드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최근 스위트홈 인간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넷플릭스의 규정 때문에 국내 컨텐츠의 영상 품질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디즈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해 전부터 8K 컨텐츠를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도 8K로 촬영했습니다. 다만 최종 DI를 2K로 작업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캡틴 마블도 8K로 촬영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홈커밍과 같은 대표작을 8K로 촬영했습니다. 그러면 OTT는 왜 컨텐츠만 쌓아두고 정작 8K로 서비스하지 않는 것일까요? 현재 OTT는 가입자 유치 전쟁 중입니다. 얼마 전 디즈니 플러스가 9,500만 명 유치를 발표했죠. 원래 디즈니의 목표는 2024년에 6천만 명에서 9천만 명 수준이 목표였는데 이를 일찌감치 달성한 거죠. 그래서 2024년 목표치를 2억 5천만 명으로 바꿨습니다. 넷플릭스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넷플릭스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래서 넷플릭스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인터넷 인프라가 조금 떨어지는 나라에도 진출할 예정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4K 컨텐츠 비트레이트를 절반으로 낮추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처음 넷플릭스가 가입자를 사로잡은 조건 중 하나가 바로 고화질이었는데 이제 넷플릭스가 이걸 버리겠다는 거죠. 현재 가장 높은 화질을 보여주고 있는 애플 TV 플러스의 절반이야 4분의 1에 가까운 화질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OTT 시장은 당분간은 화질보다는 가입자 유치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8K 시장이 보이겠죠. 공교롭게도 현재 OTT들은 화질, 사운드 포맷이 같습니다. 결국에는 경쟁하기 위해 이를 차별화할 것이고 그때는 누가 더 많은 8K 컨텐츠를 가지고 있느냐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OTT 8K 서비스 시작을 2022년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 도쿄올림픽이 캔슬된다면 TV 제조사는 자연스럽게 OTT 시장의 8K 서비스 시작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따라 OTT의 8K 서비스는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8K 컨텐츠 현황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8K TV 구매 적기가 아닙니다. 아직 8K 컨텐츠 수가 좀 더 늘어나야 하고 8K TV 가격 또한 좀 더 저렴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8K TV의 구매 적기는 OTT 8K 서비스가 시작되는 2022년, 2023년 이후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이 TV를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